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24일 드디어 올 게 왔죠. 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예상한 대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 오랜만에 3박 5일의 쾌거를 이루고 본인 말씀대로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았다,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주한 중국 대사가 박살을 냈죠. 네, 싱하이밍. 네, 뭐라고 그랬어요? 한미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우리가 네. 예의주시하고 있다 네. 하면서 몇 가지 저희가 이거 정상회담 하자마자 지금 중국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싱하이밍이 곳곳에서 네네. 이제 꼭 중국 외교부도 곧 대응하겠지만 네네. 내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분노를 삭히지 않고 네네. 다 얘기했네요. 네, 그 주재국 대사로서 아직 이제 중국의 어떤 외교부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런 가운데 싱하이밍이 먼저 선봉장으로 문재인 내 이놈, 네 이놈이 감히 불과 3년 4년 전에 북경에 와서 무슨 얘기했느냐?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중국몽, 우리의 위대한 시진핑 황제가 주도하시는 1대1로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네가 무릎을 꿇은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거늘 내 놈이 오직 감히 바이든한테 가서 이런 이거예요. 요까지. 그렇죠. 예. 그 이소 4대죠. 네. 그 문 대통령 그 발언도 우리가 참 많이 지적해주면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긴다는 얘기도 아유 왜 우리가 한국이 작은 나라입니까? 인구 5천만에 국민소득 3만 불 되는 나라가 네.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굉장히 큰 나라. 일본은 그러면 작은 나라로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소 4대 모화주의에 젖어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조중동이 지금 한미 동맹 복원했다라고 이제 했으니까 우리가 사실 잘했다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해왔지만 예. 이 삐딱선 쓰고 어디 뭐 어디 왔다 갔다 하던 양반이 갑자기 또 무슨 뭐 한미 동맹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네. 싱하이밍은 뭐 지적을 화가 난 거는 대만 문제 언급하고 남중국해 문제 왜 우리 내정에 간섭하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네. 싱하이밍 대사가 굉장히 광폭행보라는 대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국회도 뭐 수시로 네. 오겠다고 그러고 야당은 좀 피하는 입장이에요. 네네. 어서 그냥 뭐 압박을 하니까. 근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갔는데 지금 이 싱하이밍의 분노를 네. 어떻게 피해가야 하나요? 뭘 피하기는 당당하게 맞서면 되는 거지. 아니 작은 나라 대통령. 아니 중국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싫어합니다. 뭐 다 싫어하지만 2001년에 제가 이제 김중권 당시 집권당 새천년 민주당 김중권 대표를 다 보좌하고 있을 때 저는 그때는 국내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나머지 이제 보면 김중권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현역 의원만 한 40명 가까이가 이제 함께 하게 되고 기자들도 한 50명 따라갔고 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쪽 고부 취부에서 북경까지 전체 도로를 딱 끊고 김중권 대표한테 홍기 5,000cc짜리 차 내주고 장쩌민이 직접 만나서 흔한 굽신굽신할 때입니다. 2001년만 해도 잘 기억해 보시면 2001년이 중국으로 봐서는 역사적 순간이에요. WTO에 가입한. 그런데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기신기신해서 흔한 얘기를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뭐 흔한 얘기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5천년 우리 민족사에 우리 참 19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한국 남자들 중국 가서 뭐 흔한 얘기를 뭐 했다. 근데 장점이 만나셨어요? 만난 정도 사진 하나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진짜. 만나셨어요? 제가요? 네. 저는 안 가. 저는 국내를 지키고 있었고. 지금 제가 1998년에 공식 수행원으로 와서 장쩌민 국가주석을 제가 공식 면담했습니다. 그 당시엔 조선일보 기자였고 그 당시에 총리실 출입이었고 총리가 바로 김종필 총리입니다. 2013년에 제가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 가서 2013년에 제가 공식
수행원으로 가서 근데 면담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98년에 JP를 갖다가 수행하고 갔을 때 네. 중국의 자세. 네. 2013년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그날 중국이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시진핑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또 최근 국회에서 1년 동안 봐왔던 중국의 우리에 대한 자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뭐 완전 180도 98년에 비하면 지금 98년, 2013년, 2013년 같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이 네. 그 우리는 저 한국과 같이 가겠다. 네. 대한민국과 같이 가겠다. 네. 북한 쟤들은 참 희한한 애들이 어떻게 저런 애들이 있냐라고 공식적으로 그래요 저희가 그때는 강창희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가신 거죠. 네, 아니 그럼 그 분위기가 역력하게 느껴지는. 네네. 그리고 뭐 강창희 국회의장님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인 후추나 광동성 당 서기를 면담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후추나를 또 그러니까 광동까지 광주까지 가서 이제 저희가 공식 접견을 하고 있는데 후추나도 그런 입장인 거예요. 참 쟤들 북한 애들 좀 큰일이다. 김정은이 참 이상한 애다. 참 이상한 아이다. 걱정스럽다. 그러더니 어떻게 실실실 변하더니 지금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서는 중국이 우리를 다시 그 우리가 조선과 고려가 2소 4대 하던 시절에 네. 그 중국같이 지금 무서운 사람으로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보면은 중국이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는 건 다 간단했습니다. 뭐냐니까 네. 미국이라는 흔한 얘기를 미국과 한미동맹이 탄탄했을 때 그때는 중국을 우리를 굉장히 두렵고 어렵게 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하니까 그때부터는 흔한 얘기로 집 나간 무슨 뭐 망아지 집 나간 개새끼 취급하듯이 마구제 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 문재인 정부가 뭐 만절 필동이라고 또 무슨 글 써가지고 또 뭐 중국에 가서 아이고, 뭐 참. 무슨 영민? 노영민이 비서실장이 그 당시 중국 중국에서 대사로. 갔을 때 그거는 우리가 정말 저 4대 극치입니다. 4대 할 때 그 쓰던 용어들까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쓰고 그러는데 네. 그 더군다나 이 정부에 와가지고서 흡사 네. 무슨 뭐 이게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네. 안미 뭐 경중 뭐 하면서 안보는 미국과 하고 저 경제는 중국과 이렇게 뭐 대등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미국 군사 동맹 이거 쭈물럭거려 가지고 좀 하고 이렇게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국이 분노하고 우리에게 하겠지만은 네. 저는 그 1992년 한중 수교할 때 그 중국이 북한에 보였던 그 원칙 등소평이 최고 지도자 등소평이 보였던 원칙. 난 알겠어. 천지청. 그러니까 전기침 외교부장. 정기춘도 갖고 양상군 양상군 국가주석도 국가주석도 김일성을 왔죠. 만나가지고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그때 뭐 예. 4월 뭐 8월 그 얘기들이 그 전기침이 또 저걸 썼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남겨서 외교비서 14인가 뭐 10기가 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양상군 뭐 전기침 똑같은데 특히 전기침이 갔을 때 네. 외교 이거 저 한중 수교는 되돌릴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등소평이 뭐 김일성 베이징 불러가지고도 이건 뭐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전기침이 최종적으로 통보했을 때 김일성이가 그냥 넋을 잃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했다는 말이 2, 3년 더 시간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건 양상군한테 한 얘기지. 2, 3년 기회 더 달라는 걸. 양상군이 먼저 만났거든. 네, 양상군한테 2, 3년 했는데 전기침이 가서 마지막 통보를 두 사람 다 만났습니다. 두 번 다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지금 그 당시 뭐 협상을 했던 뭐 저 이상옥 외교장관, 권병현 초대 주중대사 이런 분들 얘기들을 딱 보면 김일성이 원했던 거는 교차 수교.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는 거는 네.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는 건 오케이 뭐 어쩔 수 없. 니들이 뭐 어쩔 수 없다니 뭐 어쩔 수 없는 걸로 가지만은 네. 우리도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는 좀 그거라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등소평이 딱 자른 거 아닙니까? 단칼에 잘랐는데 네.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때 니네 지도자가 군사 동맹은 동맹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왜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 그리고 뭡니까 사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건 우리 한미 군사 동맹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니들이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뭐 유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왜 우리 한미 동맹 그 내정에 대해서 니들 사사건건 간섭하느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 건데
뭐 작은 나라의 대통령, 남쪽 나라 대통령 이러고 하면서 4년 동안 이 뭐 한중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제 와가지고 또 뭐 한미 군사 동맹으로 이번엔 잘했어. 솔직히 말해서 잘했는데 내가 잘했다는 게 뭘 잘했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방미하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네. 나는 이게 정말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갖다 보고 와서 어느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콕하는 바람에 네. 이른바 386 운동권이라든지 이쪽 주사파적 흐름을 타는 애들이 접근하는 것이 뭐 좀 많이 희석되었고 네. 오히려 전문 관료들이 틀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죠.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 이건 한미 이번에 저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서입니다. 네.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공동 안보와 번영의 수호, 공동 가치를 지지하며 규범에 기반한 질서 강화를 위해 한미일 삼국 협력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뭐 있잖아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짧은 소대가리라고 지금 며칠 있으면 곧 나올 겁니다. 나오죠. 참 저는 뭐 참 국가적으로는 다행이고. 네. 문 대통령이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갔었다면은 이게 뭐 큰 것도 없는데 북한 핵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창의적 이니셔티브를 쥐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네. 그리고 그 뭐 김정은이가 핵 포기한대요. 그리고 또 해가지고 또 사기극을 4년 동안 하다 와서 이 지점에 겨우 도달하려고 그런 사기극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 핵 문제로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겠느냐. 네. 문재인 정권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네. 북한 핵 문제는 이건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이 관련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할 건지 내놔봐라. 그럼 내가 협력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 좀 답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운전자론, 네. 뭐 동북아 균형자로, 이 북한 핵 문제라는 1993년에 시작한 이 난제를 풀 수 있다라고 환상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문 대통령이 지난 4년을 헤매다가 다시 대한민국적 견지로 돌아왔다면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솔루션은 뭔지 내놔봐라. 그럼 내가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가는 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몰라요. 아니 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이제 보면 이번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뭐 171분인가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두 양반이. 근데 또 뭐 통역 빼고 나면 뭐 뚝 자르면 대략 한 90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90분 동안 거기서 걸어냈던 얘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제대로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써준 거, 외교관들이 써준 거 그거 보고 줄줄 읽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저런 오세훈이 박형준이 승리하는 덕분에 이거 고개 푹 숙이고 집콕하는 바람에 아이고 이게 보니까 전문 관료들이 딱 써준 것만 갖고 한 거니까 정말 4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노이에 갔을 때 저 외교부 존 볼턴을 중심으로 한 외교 그 전문 스태프들의 의견에 기반해 가지고 했듯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통 관료들의 외교관들의 도움하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뭐 좋은 분석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번에 이제 중국도 보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왜 4년 동안 완전히 뭐 집안에 푸들 마냥 기신기신하던 저 문재인 정부가 막판 돼가고 갑자기 저 바이든하고 철썩 붙어버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거기다 자기들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남중국 핵 문제, 대만 해협 문제 턱 걸고 나오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북경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도 만들 수 있게 미사일 거리 제한도 풀어버리고. 근데 재밌는 게 싱하이밍이 또 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곧 하겠죠. 곧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싱하이밍 입장에서는 남중국 핵 문제나 대만 해협 문제는 자기 내정 문제라고 지금 막 강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사일 문제는 미사일 주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정 간섭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싹 뺀 것뿐입니다. 이제 또 더 큰 문제는 우리 친북 주사계열의 송모 당 대표를 비롯한 그 민주당의 주류들 아니 정훈이 도와줘야 돼. 이게 지금 한반도 평화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한반도 평화, 김정은 지원, 북한 핵 문제를 돌파하는 창조적 이니셔티브 뭐 이런 거 다 빼먹고 뭐 하러 갔다 왔냐고 지금 들고 나올 텐데
며칠 있으면. 아니 어제 우리 김영하 씨가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미 이재명 그쪽 캠프에 한명숙, 이해찬 들러붙었다면서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문재인은 이런 손절되고 이미 토사구팽되는 중입니다. 토사구팽되는 것이고 놀랍게도 그들 세력에 의해서 토사구팽되는 문재인이 정통 관료들, 네. 그래도 정통 관료들 입장에 봐서는 이게 기회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비뚤어졌던 거 바로잡는. 참 잘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더 잘할 수 없는 정도로 뭐 결과가 나왔는데 참 지금까지 해온 행적은 너무 배치가 되니까 참 이분 본인부터 힘이 들 것 같아 이 견디기가. 그러니까 원전산업 공동 한미가 원전산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파열음은 들렸고, 네. 저 그 집권 세력 내부에서 내부의 파열음 지켜보시죠. 토사구팽될 것은 이제 불을 본 듯하고 조만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서서히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아예 희생양으로 삼아서 축출할 분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때문에.